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을 맡은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김소연, 토라용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7월 15일 화요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부터 짚어볼 텐데요.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죠.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불 켜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증시는 멕시코와 EU에 대한 관세 30% 서한 발표 등 글로벌 주요국에 대한 높은 관세를 발표하자 하락 출발했지만 그러나 장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발표한 관세율이 최종안이고 협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좋은 내용이라면 협상은 열려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결국 시장은 트럼프발 관세율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락 시에는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해당 관세가 협상을 통해 낮춰질 것이라는데 무게를 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오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유지 중입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시면요. 시총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 중에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하락했고요. 한편 팔란티오는 5% 급등해주면서 나스닥에서 11번째로 시총이 높은 기업이 됐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간밤에 미증시 짚어봤고요. 저희는 조금 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수연 아나운서께서 전해주겠습니다. 네, 이날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3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음에도 향후 주요국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0.27%, 0.14% 상승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27%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EU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수입품에 최대 30%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새로 예고된 관세율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다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보류했던 조치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EU와 멕시코는 일단 보복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두면서 일부 안도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EU를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과 추가 협상에 열려 있다고 언급하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주요 교육국에 보낸 관세 인상 경고 서한과 관련해 그 서한들이 곧 협정이라며 협정은 이미 끝났고 더는 협상할 것이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EU는 다른 종류의 거래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그들이 이곳에 올 예정이고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주 잇따라 발표되는 물가 소비 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미 노동부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며 16일에는 생산 물가 지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6월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5월의 2.8%보다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해 5월 0.1%에서 크게 오르며 올해 1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7일에는 6월 소비자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미국 경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매 판매는 6월에 전월 대비 0.2% 증가해 5월 소비 위축을 딛고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어닝 시즌, 연방준비제도 인사 발언 등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금융회사를 시작으로 개막하는 어닝 시즌은 관세 여파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될 전망으로 시장조사 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과 10년 평균보다 낮은 증가율인데요.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은 오는 16일 공개될 예정이며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리사 쿡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등 연준 당국자들의 연설도 이번 주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타 0.4% 상승했고요. 마크 저커버 CEO가 AI 개발을 위한 초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밝힌 가운데 상승했고, 테슬라는 1.08% 상승했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 CEO가 AI 스타트업인 xAI의 합병을 추진을 위한 주주 투표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상승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알파벳 A 0.76%, 아마존 0.3% 등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아마존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 기간 미국 온라인 거래 매출이 3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상거래 데이터 연구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주 아마존이 진행한 프라임데이 행사 기간 동안 온라인 매출이 약 241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3%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초 예측치였던 28.4%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메타는 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 모델에 대해 추가 변경을 할 가능성이 작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유럽연합으로부터 새로운 반독점 혐의와 막대한 벌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관계자들은 메타가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해당 모델에 대해 더 이상 수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부진한 인공지능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수합병과 인재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AI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신기능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출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세와 규제 리스크를 비롯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특히 AI 개발 경쟁에서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이 창업한 인공지능 업체 xAI에 투자하기 위해 주주 투표를 실시한다는 소식으로 테슬라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테슬라도 xAI에 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주주 투표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과 주요 기술 기업과의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xAI는 챗봇 그록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xAI 투자자가 상호 윈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 같은 소식을 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 관세 우려 속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돼주면서 지수 상승으로 마무리했고요. 다가오는 실적 시즌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AI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죠. 바로 오픈 AI를 소개합니다. 챗GPT, 달리 같은 인공지능 모델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을 빠르게 바꿔주고 있는데요. 단순한 연구소를 넘어 실생활과 비즈니스 혁신을 이끄는 미래기술의 선두주자. 지금부터 오픈 AI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오픈 AI는 2015년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을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혁신가들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발전시키자는 목표로 세운 연구소입니다. 처음엔 이렇듯 비영리 기관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사업화 전략을 갖추면서 사람들이 쉽게 쓰고 이해할 수 있는 AI 개발에 집중하게 됐죠. 오픈 AI가 이렇게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된 건 바로 자연어 처리 AI GPT 시리즈 덕분입니다. 특히 GPT-3와 GPT-4는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과 거의 비슷한 대화와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챗GPT 서비스는 개인은 물론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창작 활동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오픈 AI는 AI를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API와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의 민주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AI가 잘못 쓰일 가능성, 그리고 편향성 문제 등도 꾸준히 고민하며
투명성과 책임 있는 AI 개발에 힘을 쓰고 있죠. 그 과정에서 AI의 안전과 공정성을 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긴밀한 협력 역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대하고 교육, 의료, 금융,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AI 솔루션을 공급 중입니다. 이 덕분에 전 세계 기업과 개인들이 AI 기술을 빠르게 접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죠. 오픈 AI는 혁신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도 집중합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AI가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EO 샘 올트먼은 기술과 책임의 균형을 강조하며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듯 AI 혁신을 선도하며 우리의 삶과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오픈 AI.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책임 있는 AI 개발까지 고민하는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미래 기술의 중심에 있을 오픈 AI. 계속 지켜봐야 할 기업입니다. 이상 오늘의 기업 로그였습니다. 네, 많은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챗 GPT를 만든 오픈 AI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나온 이슈들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수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4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 건물공사와 관련한 과다 비용을 빌미로 제롬 파월 의장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계속 해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케빈 헬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현지 시간 13일 ABC 뉴스 인터뷰에서 연준 보수공사 비용이 파월 의장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러셀 포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연준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이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트 국장은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기간 본부 건물 보수공사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지출해 관련 규정 위반이 의심된다며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지난 10일 파월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백악관은 옥상 정원과 인공폭포, VIP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을 설치해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 달러 늘어난 25억 달러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들여다보고 있는 시안이지만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은 분명히 그럴 권한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헬시 위원장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서 연준의 공사 비용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근거를 찾고 있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월 의장 해임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 사라벨로스 도이치뱅크 전략가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과 그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벨로스 전략가는 파월 의장이 해임된다면 24시간 이내 달러 가치가 3에서 4% 급락하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0.3에서 0.4%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의 고유 관세를 피하기 위해 자국 시장 개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목표로 협상에 돌입한 반면 일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8월 1일 관세는 진짜로 부과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유는 그들의 나라를 개방하고 싶어 한다며 일본은 시장을 개방하는 정도가 훨씬 덜하다. 일본은 미국에서 자동차 수백만 대를 팔지만 미국산 자동차는 거의 수입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들 모두 매우 빠른 속도로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한국은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으로부터 32%의 관세 폭탄을 통보받은 대만은
한국과 일본보다 낮은 15에서 20% 관세율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정부 협상 대표단으로 나선 부 행정원장은 지난 10일 미국 측과의 협상을 마친 뒤 양측 모두 관세 시행일인 다음 달 1일 이전까지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때가 되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언론은 국영 석유기업인 대만중유공사가 미국 셰일가스 생산 자산의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PC는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와 액화 천연가스 구매 투자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고위험 투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PC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며 누적 손실액은 691억 대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일본 관광부 장관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특정 발언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며 국익을 지키는 동시에 쌍방의 이익이 되는 합의 가능성을 정력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협상 타결 시점은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 25%가 부과될 내달 1일까지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향후 협상은 낙관할 수 없다며 일본은 대미 무역 흑자 축소로 이어질 새로운 협상 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국이 이처럼 서둘러 대응에 나서는 배경